손절을 두려워하지 마세요라는 주제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손절을 못 친다는 거는, 이거는 지금 단타를 함에 있어서 이거는 무조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극복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일단 손절을 못 치는 이유는 비중 때문이거든요. 비중이 커서. 그러니까 비중이 크면은 손절을 못 치게 되는 거죠. 비중이 커서 손절을 못 친다. 그러면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비중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일단 이게 첫 번째고,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잘 생각을 해보면, 일단 지금 비중을 줄여서 해야 된다라는 거는 적은 돈으로 할 때 연습을 많이 해야 한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했잖아요. 우리가 주식의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매매를 해야 한다. 그러면 최대한 많은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적은 돈으로 해야 돼요. 최대한 적은 돈으로 매매를 하면서 매매를 많이 해야 하고, 그리고 매매를 하는 데서 끝나면 안 되고, 이제 매매 일지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오답 노트 만들고 복귀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병행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매만 많이 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매매일지 작성하고 오답노트 만들고 복귀하고, 이거를 하면서 매매를 많이 하면은 실력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은 하루에 한 종목만 매매하는 사람이 있으면 1일 1매매, 그러면 1일 10매매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하루에 1매매를 하는 사람은 하루에 10개의 매매를 하는 사람보다 실력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10번의 경험을 더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1일 1매매를 하는 사람은 열흘이라는 시간이 있어야지 이제 10매매가 되는 거잖아요. 10매매가 되는 거고, 그리고 1일 10매매를 하는 사람은 10일이 지나면 100매매를 하겠죠. 그리고 오답노트 만들고 복귀하고, 지금 이거를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매매일지도 작성해야 되고. 그러면 이 첫 번째 사람보다 두 번째 사람이 훨씬 실력이 빠르게 성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비중이 크면은 이걸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를 1일 1매매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깡통이다. 그런데 문제는 늦게 깡통을 찬다, 이 차이밖에 없어요. 그 시간만 버리는 거죠. 근데 이걸 안 했을 경우에, 그런데 이 사람은 이걸 안 하게 되면 똑같아요. 결국엔 깡통이다. 그런데 이 사람은 빨리 깡통을 차는 거죠.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매매일지 작성하는 게 추가가 되면, 이게 추가가 되면 이 사람은 천천히 성장한다. 근데 이 사람은 빨리 성장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매매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비중을 줄여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 얘기를 제가 왜 했냐면, 적은 돈으로 해야지 이 연습을 이제 많이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많이 얻어 터져야 돼요. 적은 돈일 때 많이 얻어 터져야 한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나중에 많은 돈이 되면, 터지면 엄청 크게 맞겠죠. 돈이 커지면 크게 무너진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지금 마이너스 10만원 맞을 거를 나중에 하면 마이너스 1000만원 맞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고수도 이렇게 맞거든요. 그런데 고수와 하수의 차이가 뭐냐면, 고수는 이렇게 맞는 거를 적게 맞아요. 왜냐하면 적은 돈일 때 이미
최대한 많은 경험을 했고, 그러면서 이거를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적은 돈일 때 최대한 많은 매매를 하고 최대한 빨리 성장을 해야지 나중에 이 크게 맞는 숫자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돈을 크게 하고 이렇게 매매 횟수를 줄인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수익을 만들어내면은 결국에는 이 크게 맞는 게 많아져요. 그러면서 결국에 무너지는 거고.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매매를 하고 최대한 많이 무너지라는 거죠. 그러다가 그 무너지는 게 점점 줄어들면서 결국에는 실력이 쌓이고 수익 구간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럼 나중에 맞더라도 이 마이너스 1000만원씩 맞는 게 숫자가 줄어들겠죠. 그런데 실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 마이너스 이제 금액을 높이게 되면 이 1000만원 맞는 게 너무 많이 맞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못 버티고 이제 깡통을 차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밖에 없다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 비중을 줄여가지고. 그런데 비중이 줄였는데도 손절을 못 친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렇게 댓글을 다신 분이 있었어요. 저는 소액으로 하는데도 자꾸 물려서 강제 스윙으로 시간을 버린다. 그러니까 소액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익보다 손절도 크고 참다 손절하면 올라가 버리고 한번 복구하다 이상한 종목에 물려서 시드가 막힌다. 지금 이런 댓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도 잘 생각을 해보면 소액으로 한다고 하는데 강제로 물린다라는 이야기는 그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비중이 큰 거예요. 그럼 여기서 더 줄이면 돼요. 더 10분의 1로 줄여버리면 손절 칠 수 있거든요. 이거 손절을 못 친다라고 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 그냥 시장가로 손절 치면 돼요. 이거 비중 줄이면 손절 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중을 줄여가지고 계속 매매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해야지. 지금 최대한 많은 매매를 해야 되는데 저렇게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매매를 못할 수밖에 없거든요. 손절을 못 친다라는 거는 소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땐 소액이지만 사실은 더 줄여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다시 손절을 쳤는데 그냥 올라가 버리는 경우를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경우냐면 샀겠죠?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샀는데 이제 계속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손절을 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는 거, 이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여기서 손절을 치고 올라가면 여기 다시 사면 돼요. 손절을 치고 다시 사면 돼요. 그런데 손절이 안 나가는 이유는 뭐냐면 올라갈까봐 손절을 못 치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사면 되잖아요. 근데 다시 사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손절을 친 순간 이게 올라가더라도 근거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올라갈 거라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절이 내가 샀던 이유가 일단 없고 내가 샀던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샀던 이유가 사라졌을 때 손절을 치잖아요. 그러면 이게 올라가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내게 아니니까. 그런데 내가 처음에 샀을 때 어떤 산 근거가 없고 그리고 올라갈 때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살 때 근거가 있었다면 그 근거가 사라졌을 때 손절을 치면 되잖아요. 그 올라갈 때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근거가 살아있는데 내가 손절을 쳤다라면 다시 올라가면 이때 다시 사면 되고, 너무 떨어졌다, 내가 근거가 있었는데 이게 너무 떨어진다, 그러면 일단 손절을 치고 내리다가 올라갈 때 다시 사면 되잖아요. 근거가 있다라면. 그런데 이걸 하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은 실력이에요. 실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살 때 근거가 없는 거고, 그리고 손절도 못 치겠는 거고, 그리고 손절을 친데 날아가 버리면 이제 억울한 거죠. 버텼으면 됐는데. 근데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근거가 있다라면 이거 그냥 손절을
내려갈 때도 일단 손절을 치고 다시 살 수 있거든요. 근거가 살아있으면. 근데 근거가 사라져서 손절을 쳤으면 다시 안 사도 되죠. 올라가더라도. 어차피 나는 샀을 때 근거가 이미 사라졌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매매일지 쓰면서 이거 해야 돼요. 그냥 이거를 해야지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력이 생기는 거고. 그런데 지금 이걸 하지 않으면서 그냥 매매를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걸 한다라는 거는 비중이 낮아야 되고, 비중이 적어야 되고, 그리고 손절도 잘 쳐야 되고. 그래서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비중을 줄이고, 그리고 손절을 치는 걸 연습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손절이 안 나간다 그러면 다음날에 시가에 그냥 손절을 치세요. 이걸 연습하다 보면 장중에 그냥 손절을 치는 걸 또 연습을 할 수 있거든요. 어차피 그 다음날에 시가에 손절 칠 건데 장중에 손절을 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손절을 치고 나서 매매일지 쓰고 복귀하고 오답 노트 만들고 이거를 계속 반복해야 되고, 그렇게 최소 2년을 해야 돼요. 최소. 그러면 시장을 보는 눈이 생기고 종목 선택이 되고 관점이 생기고, 그러면은 하지 말아야 할 종목과 해야 할 종목이 구분이 되고, 그러면서 실력이 쌓이는 거거든요. 일단 제가 이거를 좀 설명을 해봤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진짜로 이렇게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영상 올려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보시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 매매했던 거 다 버리고 진짜 제대로 해보겠다 마음 먹고 매매일지 쓰고 복귀하고 오답노트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처음엔 어설플지 모르더라도 계속 생각하면서 매매를 하고, 그러다 보면은 최소 2년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기준이라는 게 생길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기준에 따라서 매매를 계속 연습을 하고 관점을 키워 나가야 돼요. 주식은 그거밖에 없어요. 매일매일 꾸준히 그냥 똑같은 걸 반복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자꾸 빠른 길을 찾으려고 하고 자꾸 뭐 기법이라든지 이런 거 찾아다니고 그러면 결국에는 원점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어차피 안 되니까 제자리로 오게 돼 있어요. 그럼 다시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거 다 그냥 버리고 그냥 이거 해요. 이거 매일매일지 쓰고 복귀하고 오답노트 만들고 이거를 지금부터 시작하면 할 수 있어요. 이거 누구나 다 돼요. 그냥 꾸준히 매일매일 포기하지 말고 이거 하면 돼요. 이거를 못하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못하니까 실력이 늘 수밖에 없어요. 이거 하면. 그리고 이걸 하면 내가 실력이 느는 게 느껴지거든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르니까 조금이라도 성장을 하거든요. 한 달 전에 나와 오늘의 나는 또 다르고. 그래서 이 주식은 이거밖에 없는데 자꾸 사람들은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자꾸 기법 찾아다니고, 그러니까 자꾸 이것저것 다 건드리다 보니까 그걸 또 알아채는데 또 빠르게 이게 판단이 되면 모르는데, 주식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잖아요. 수익이 나기도 하고 안 나기도 하고, 수익이 난다고 해서 정답이 아닌데 수익이 안 난다고 해서 또 정답이 아닌 게 아니고.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고, 정말 주식이 포기가 안 되고 계속 하실 생각이 있으면은 결국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걸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매매일지 쓰고 복귀하고 오답노트 만들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